반갑습니다. 여러분, MNS 아카데미 승호쌤이에요. 동탄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기말고사 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동탄고 1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학기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동탄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총 1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출제 영역별 비율을 보면은 교과서에서 6문제, 이 교과서 6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학교 학습지, 여러분이 많이 봤던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고,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교재에서 2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럼 세부 문항별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은 연립방정식부터 원회방정식이 시험 범위였는데,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각각 2문제, 4문제,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총 3문제, 4문제, 5문제 해서 12문제가 출제가 됐죠. 보통 도형의 방정식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양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게 여러분의 가장 최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자, 제 문제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면 어려웠던 킬러 문제가 2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4문제, 그리고 중2하의 문제는 각각 4문제씩 총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한 학생들이라면 이제 하나 중하 문제는 이제 웃으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이제 중 이상의 문제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쫙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중간고사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난이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동탄고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중간 때보다는 약간 좀 풀만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최종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와 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기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동탄고 스타일이죠. 그죠? 교과서에서는 쉬운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및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스타일을 잘 이제 기억을 해서 중간고사, 다음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죠. 자, 1번에서 6번까지 문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 그죠? 주는 문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킬러 문제는 14번, 15번 문제, 14번, 15번 킬러 문제는 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서술형 문제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됐고 그다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서술형 문제까지 잘 이제 시간을 잘 남겨놨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로 보이나 이제 도형 개념을 좀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면은 이 도형을 이제 방정식에 잘 응용을 시켜서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느껴봤으니까. 자, 이 결과를 토대로 2학기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2학기 내신 준비 방향.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동탄고는 모의고사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모의고사 이외의 문제들, 뭐 시중에 이제 모의고사 교재들이 많이 있죠.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인쇄를 해서 그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감각이나 문제 해결력을 올릴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되겠죠. 교과서,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뤄볼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 대한 내용은 수학 상이랑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학 상 내용은 중학교 때 조금 수학을 좀 잘 공부를 했던 감각이 있던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수학 하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개념을 잘 학습한 학생들의 경우 확실히 이제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너무 놀지 말고 수학 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다양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농탐고 기출문제 그리고 MNS 시험 대비 교재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죠. 동탐고 이번에 8번 시험 문제 두 점으로부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교재에서 많이 풀어본 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췄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두 점과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 자, 이거는 여러분 학교 프린트, 학교 교과서에도 있었고 MNS 시험 대비 교재에도 있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원위의 점 AB와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의 밑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택해야 되겠죠. 그 점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점이 있어야 최대가 되는지 뭐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객관식 14번 연립부등식 위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아래쪽에는 2차 부등식이 있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기 전에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절대값 x 빼기 a가 3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다 해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보다 크고 3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바로 풀 수가 있죠. 이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의 곱이 0 이상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이하거나 혹은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수직선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이제 수직선을 이제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아래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 이하 색칠을 해야겠죠? 그리고 1 이상 1점 찍고 1 이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되죠. 이 친구는 이제 a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마이너스 3 플러스 a랑 3 플러스 a가 어디에 찍혀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a 값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부등식은 6만큼 벌어져 있다. 저 간격이 6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3 플러스 a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간격이 6으로 고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a가 0일 때 부등식의 해는 1 이상 3 이하이다. 3 미만이다. a가 0이면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되죠. 이거는 그냥 이 부등식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기억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옳다라고 체크를 했을 거예요. 자, 니은부터 봅시다. 자, 니은부터가 이제 진짜 어려운 보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두 개이다. 자, a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이면은 자, 이 두 친구의 범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3 플러스 a의 범위를 한번 알아봅시다. a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저 왼쪽 끝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자, 이 오른쪽 끝 3 플러스 a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3씩만 더해주면 되겠죠? 1과 2 사이가 돼요. 그럼 a가 이 사이일 때 이 위쪽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2라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됩니다. 자, 이 범위에 정수 몇 개 있죠? 두 개가 존재하죠. 그죠? 그 두 개는 각각 마이너스 4랑 1. 마이너스 4와 1이라는 정수 두 개를 항상 해로 가지는 연립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5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뭘 활용해야 되죠? 이걸 활용해야 되죠. 6만큼 벌어져 있다. 이 위의 부등식의 범위는 6만큼 벌어져 있다. 이 사이에는 무조건 정수가 5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5개. 6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3 플러스 A 사이에는 무조건 정수가 5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해 자체가 아래에 있는 이 2차 부등식의 해와 완전히 겹쳐질 때 해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지우고 한쪽 끝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쪽 끝은 똑같으니까. 자, 1 이상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자, 이 부등식의 오른쪽 해 1 이상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이 사이에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 이상인 정수가 5개가 들어가 있으려면 1, 2, 3, 4, 5까지는 무조건 해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6부터는 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이 오른쪽 끝 3 플러스 A라는 놈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3 플러스 A라는 놈이. 과연 3 플러스 A가 이쪽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공통 범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정수인 해가 5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함정은 이 3 플러스 A가 5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굳이 6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 6보다 같거나 커져도 어차피 이 범위에는 5개의 정수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만 풀어주면 된다? 5와 3 플러스 A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5와 3 플러스 A만. 그래서 누가 커야 되죠? 3 플러스 A 쪽이 더 커야 되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A는 2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이하인 부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수의 개수를 세서 이 친구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 맞게 돼서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거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이거는 도형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가 있던 문제였어요. 자,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있다. 원이 이 두 직선, 자, 이 직선의 형태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 평행하구나. 평행한 두 직선이랑 접하는구나. 원C가 평행한 두 직선과 접하고 그리고 접점 PQ와 원점을 이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 이때 원의 중심에 좌표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한번 좌표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좌표 평면을 오른쪽에 이렇게 X축 찍고 Y축도 찍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L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L은 x-3y 플러스 10이다. 자,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 자, 이 친구는 y절편이 3분의 10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0인 직선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3분의 10을 각각 절편으로 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선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이 직선과 평행한 어떤 직선하고도 접한다.
그럼 이 m이라는 직선은 어떤 y절편을 가져야 될까요? 도형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x절편이 10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평행한 직선이 되고, 이 사이에 원을 만들어 놨을 때 원점하고 이제 잇는 과정에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제 원은 자, 이런 식으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좀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O가 된다. 그럼 이때 이 OPQ를 잇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 자, 우리가 m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m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m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 원점과 이 PQ의 중심,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 A, B. 자, 그러면 이 A, B는 어떤 직선 위의 점이죠? L과 M과 그리고 이 O와 원점을 이은 이 직선도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A, B라는 점도 어떤 직선 위의 점이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위의 점이다. 이 직선 위의 점이다. 자, 그럼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떤 관계식? B는 3분의 1 A다. 따라서 여기서 A는 3B랑 같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좌표를 A, B라고 하지 말고 A, B라고 하지 말고 3B, B라고 해보자. 자,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정삼각형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L 위의 점 마이너스 10,0에서 어떤 직선? x 빼기 3y 빼기 10은 0이라는 m이라는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루트 10분의 20, 즉 2루트 1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PQ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10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은 루트 10이 되고,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높이는 몇이 된다? 정삼각형의 높이, 이 높이 값은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구했죠? 이 높이 값은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와도 같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9b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정삼각형의 높이의 제곱 30과 같다. 따라서 b제곱은 3이므로 b는 루트 3이다. 자, b가 나왔죠? b가 나왔으니까 x좌표인 3루트 3 얻을 수 있고, 자, 3루트 3, 루트 3이 이 원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의 성질과 이제 m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루트 3과 루트 3을 곱해서 5번이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풀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한번 반복을 하는 거랑 비슷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탄고를 이제 시험을 여러 번 치르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동탄고 시험 문제가 이제 정시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시중교재를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모의고사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들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은 이제 기출 문제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크게 넘기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 대비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방학 동안에 공부를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학 상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수학 1,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넘어가서도 수학 상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 복습을 꾸준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탐고 시험지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험에는 좀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